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의회 리더들이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때까지 워싱턴에 머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직접 지원금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빈곤율이 지난 6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시신백 5천 개를 추가 주문했을 정도로 팬데믹 이후 최악입니다. LA 카운티는 인구가 약 1,000만 명인데 중환자실 병상은 지금 100개 미만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국립대성당은 바이러스 사망자를 추도하는 종을 울리고 사망자 숫자에 둔감해지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상사태 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900명에게 초대장을 보낸 실내 파티를 열었고 참석자는 70명 뿐이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비난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코넬 대표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더 이상 선거 결과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나 맥카티 오바마 행정부 환경청 장관을 백악관 기후변화 코디네이터로 선택했고 에너지부 장관에는 전 미시건 주지사 제니퍼 그랜홈을 지명했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핏 브리저지는 교통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디즈니사 전 CEO 밥 아이거는 중국이나 영국 대사로 거론됩니다. 페이스북이 조지아주 상원 결선 광고를 오늘부터 허용합니다. 구글은 지난주에 허용했고 최근에는 정치에서도 소셜미디어 광고가 TV 광고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먼저 그 경기부양책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제가 몇 번을 계산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이브도 있고 크리스마스 데이도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크리스마스 데이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때 이쯤 되면은 의사당의 의원들이 전부 지역구로 가죠. 가족들과 함께 할러데이를 보내기도 하고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경기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으면 워싱턴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어제 4명의 공화당, 민주당, 그 양당 상원과 하원의 지도자들이 지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미팅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대표, 또 상원의 마이너리티인 척 슈머 민주당, 그리고 하원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케빈 맥카티 의원, 이 4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한 것이 있고 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분 전에 약간 액수 같은 것이 바뀐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하도 경기부양책에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금 예산안도 단기 임시 예산안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요. 연방정부가 금요일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당연히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의회에서 예산안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4명이 만나서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도 낙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중대한 변화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하원에서 초당적인 안이 나왔어도 미치 매코넬 연방 그 상원 공화당 대표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낙관적이며 곧 통과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척 슈머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민주당의 그 상원 대표도요. 페이퍼와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 중이니까 곧 끝날 것이다. 해서 그 정확하게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들도 모릅니다. 최종적인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출근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액수가 조금 작아져서 이렇게 되는가 했더니 또 몇십 분 전에는 그 액수가 다시 늘어나서 총 9천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원래 아침에는 뭐 7,400억 달러 정도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원 미치 매코넬 그 원내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그 반대를 하면서 한 6천억 달러 규모를 하기를 원했잖아요. 상원에서는 그것보다는 많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하원에 초당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민주당의 하원은 2억 달러 정도를 원했으니까 항상 협상이라는 게 이렇죠. 더 많이 하자는 사람과 적게 하자는 사람과 그 중간.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협상을 한 약 9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이제 백신을 배분한다던가 스몰 비즈니스에 지원을 하는 PPP 프로그램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원에서 그동안 그렇게 반대했었던 것, 하원안을 비즈니스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떠한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를 소송하는 것, 이걸 막아야지 된다 하고 강력히 공화당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이 안은 빠집니다. 이번에는 반면에 또 똑같이, 반면에라기보다는 같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주정부와 로컬, 카운티 정부에 지원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도 빠집니다. 이 부분은 공화당이 그렇게 받아가서 돈을 딴 데다 쓴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공화당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소송당하는 것을 비즈니스 업주를 막는 것은 민주당이 반대를 했고요. 민주당은 비즈니스 업주보다는 고용인,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9천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는 빼자 하고 PPP 들어가죠. 실업수당 뭐 정확한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들어갈 테고 지난번보다 훨씬 작아지겠죠. 일주일에 600달러보다는.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아침까지도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현재입니다.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조 맨슨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지역에서의 민주당 그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온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굉장히 진보적일 수가 없는 지역구의 특성상 그런 의원이고, 상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과 때로는 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맨슨 의원이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현재로서는 액수가 1,200달러일지 600달러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민에게 직접 이렇게 돈을 주는 것, 체크를 주는 것, 이것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답니다.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포함될지도 몰라 였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액수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게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인선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Presenting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people's lives. We're the world's richest nation, but we rank 10th. We rank 10th in overall quality of our infrastructure, according to the World Economic Forum. But there's so much we can do. 기간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간 산업을 차기 대통령으로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서 그렇죠. 첫 번째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기간 산업이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민관 합동으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이 기간 산업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기간 산업을 하는 것이 그 친환경 정책과도 맞물려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TV 화면 보니까 피트 브리저즈 전 인디아나주 사우스밴드의 시장이 나와 있는데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겁니다. Open up investments in areas connected to metropolitan areas.
for the first time. 지금 교통부 장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는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뭐 에이시안이죠. 거의가 아니라 유일하게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부자인 것은 와이프네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돈이 아니라 사위가 아니라 사위의 장인 어른으로부터 예전에 캐시 500만 달러도 선물 받고 그 이후에도 아무튼 와이프 때문에 부자인데 또 와이프는 남편이 상원에서 오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부시 행정부 때도 일을 했고 이번에도 교통부 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바이든 시대의 교통부 장관은 왜 중요하느냐면은 좀 전에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간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부가 좀 전에 잠깐 단어를 들으셨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도 뭐를 하고 해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교통부 장관이 차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핏 브리저지는 악시오스가 예상할 때는 뭐 유엔 대사라든가 아니면 또 중국 대사 이런 것으로 거론이 됐었으나 핏 브리저지로서는 좋은 거죠.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미국에 머물면서 차기 행정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서 본인이 그 포스트에서 딱 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사람들에게 핏 브리저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제 핏 브리저지는 처음에는 막 떠오르다가 말도 잘하고 합리적이고 하기 때문에 점잖고 젊은 사람인데 이제 40도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떠올랐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바이든 그 당선자가 딱 그 승기를 잡은 뒤에 바로 사퇴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바이든 당선자를 지지를 했고 선거 캠페인 내내 굉장한 그 전략가로서 비밀 병기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핏 브리저지가 가장 약점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표를 받지 못한 것이고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 있는 것보다는 4년 뒤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 현재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카멜라 해리스가 뭐 1순위겠죠. 부통령 당선자니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외부 해외로 가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일을 하는 게 핏 브리저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핏 브리저지가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교통부 장관이 된다면 이 사람은 미국에서 오픈리 아주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선언한 첫 번째 풀타임 내각 장관이 됩니다. 물론 뭐 장관급 어디 중요한 나라 대사라든가 이런 직책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독일 대사도 동성애자잖아요. 있었지만 장관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직책의 장관의 동성애자 공개적인 동성애자가 임명된다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미국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바이든 지명자가 동성애자를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다는 것 자체도 비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여론이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해 준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통부 장관 이외에는 지금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백악관 짜르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뒤에 나와 있고 다른 날보다는 조금 인선 발표를 일찍 하네요. 그래서 잠시 말씀을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 교통부 장관 이외에 다른 그 중요한 인물로는 환경청 장관의 지나 맥카티를 이제 전 환경부 장관이었던 지나 맥카티를 백악관의 기후 변화 자르로 한다. 이 지나 맥카티 씨는 1월 달까지 그 환경보호국이라는 곳을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트럼프 행정부를 굉장히 많이 그 고소를 했어요. 100번 이상. 환경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성 규제부터 멸종 위기의 어떤 종을 보호한다든지 해서 이제 국내에서 앞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줄이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해서 이 중요한 자리에 전 환경부 장관을 지명을 했고요. 국제적으로는 똑같은 이슈에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어떠한 그 특사, 기후변화 특사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이미 그 내정을 했고요. 에너지부 장관에는 전 미시건주에서 2번이나 주지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이고요. 제니퍼 글렌홈을 그 지금 지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미시건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자동차 회사들과 일을 많이 했었고 결국은 행정부가 여러분들께서도 장사하시는데도 다 연결이 될 겁니다.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부는 미국에서 핵무기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오바마 시절에 에너지부 장관이 물리학자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부가 핵 문제도 관리하고 또 기기를 규제하고 과학혁신에 대한 국가 그 실험실 운영 같은 것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준되면 2번째 에너지부를 이끄는 여성인데 그러고 보니까 백악관의 뭐 이 환경 그 자르도 여성이고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도 여성이네요.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 사이에 핏 브리저지가 조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as mayor in a city fighting its way out of the teeth of the Great Recession, infrastructure was at the heart of our vision. 자신이 이제 그 사우스밴드의 시장으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경기 불황이 있었고 해서 그 기간 산업에 대한 굉장히 그 어려움을 이미 겪었다 하는 얘기, 나를 믿어주세요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시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바이시클 그 자전거 모빌리티도 굉장히 활성화했다는 얘기를 하고 이것도 역시 친환경 정책과 통하는 부분이죠. We also dealt with the challenges created by generations of often inadequate state and federal infrastructure funding. With just enough resources to replenish the paving of 지금 핏 브리저지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 예비 선거를 치를 때 잘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짧게 이번에 이제 인선된 사람들이 짧게 불과 몇 분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그냥 본인이 암기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온 것을 그대로 읽는 것, 그만큼 지금 어피셜하게 모든 것을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인선 작업 중이니까 이 사람들이 장관이 다 된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밖에 이제 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가 2월 달에 갑자기나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어. 그러나 회장은 하겠어 했었잖아요. 아마 오늘 그 헐리우드 리포트를 보니까 디즈니사의 밥 아이거가 영국이나 중국 대사 핏 브리저지가 예상이 됐었던 중국 그 대사로 지금 지명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회장이 근데 2021년까지는 계약이 돼 있는데요. 원래는 그 밥 아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하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아버지 되는 건 좋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뀌어야지 되는데요. 절대로 찬성하지 못합니다. 해서 대통령 출마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계속 갖고 있었고 최근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던 사람이고요. 드림웍스의 공동 창업자인 그 제프리 카젠버그도 어떤 나라의 대사로 지금 고려가 되고 있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하는 내용도 헐리우드 리포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오늘 첫 부분에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내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음성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지금 교통부 장관이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choice President-elect Biden has made to help spearhead this work is simply outstanding. I got to know Pete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We traveled to the same states, attended the same events, and shared a debate stage many times. 네, 이 카멀라 해리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아직까지 사임하지 않았죠. 사임할 수도 없죠. 후임자가 없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워싱턴 DC인 것을 보니까 지금 경기부양책 때문에 투표를 해야지 되고 못 떠나니까 지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는 두 가지 잡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상원 의원으로서 중요한 표결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표결을 하고 그리고 부통령 당선자로서 그래서 현지가 아니라 지금 워싱턴에서 비디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통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활동이 물류 이런 교통으로 돌아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교통부 장관 지명자인 핏 브리저지 같은 경우는 앞에는 교통부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뒤에는 본인이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17살 어떤 소년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동성애자를 어떤 대사에 임명하려고 했었을 때 반대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정치계에서 사회적으로 그래서 의회가 휴회할 때 이제 살짝 끼워 넣기 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를 아들 부시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하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존 볼튼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자신이 믿는 신념에 따른 고집 같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짝 껴넣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뒤에 본인이 이제 동성애자인데 이렇게 행정부의 장관으로 지명을 해주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17살의 그 청년의 소년이 지금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 하면서 다양성 같은 것을 얘기를 했고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를 빼고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나 아니면 핏 브리저지나 전부 다시 마스크를 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각해서요.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보면은 시신백을 5,000개를 더 주문을 하고 냉장 트럭 우리가 뉴욕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냉장 트럭도 60대나 주문을 해서 병원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사망자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데 냉장 트럭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53푸트 길이의 냉장 트럭을 말하자면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이 가장 또 우아해야 되는데 그렇게 냉장 트럭에 스토리지 비슷하게 실릴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어제 하루에 확진자가 32,326명이었고 사망자가 14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14일 평균 테스트를 받으면 양성 비율이 한 10%가 넘거든요. 그 전 2주일 전에는 평균 6.9%였습니다. 이것도 높은 거죠. 6.9%면 굉장히 높은 거죠. 팬데믹 이후에 최악이다 하는 것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서요. 지난주에 하루 사망자가 평균 163명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사망자 숫자는 나아지긴 했지만 점점 병상이 모자라는 게 큰 문제죠. 한 달 전에 비해서 지난주 사망자가 4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핸들하기 위해서 이뇨 카운티,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전부 시신백을 보내고 한다는 얘기인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가 거의 1,000만 명 정도, 1,000만 명이 조금 넘죠. 거의가 아니라 1,000만 명이 넘는데 중환자실 베드, 침대는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인구 1,000만 명에 100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양성 반응은 그렇게 높다고 하는데 주 전체적으로도 병상이 캘리포니아주는 뭐 1%도 안 남은 곳이 많지만 5.7%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피니쉬 라인이 아니라고 주지사가 강조를 합니다. 물론 백신 접종 시작됐어요. LA 카운티도 뭐 간호사들 백신 접종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로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33군데 병원에서 의료진부터 시작을 해서 백신 접종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진들도 이제는 너무 지쳐서요. 간호사,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던가 이런 스토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망자가 지금 3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워싱턴의 그 국립성당에서 어제 300번 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면 30만 명에서 300번이면 1000명 사망자에 1명 이렇게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디오를 봤더니 워싱턴 그 국립 대성당의 예배당의 벽에 전부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이요. 9.12 사태 났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면서 종을 치는 건데 그 대성당의 그 성직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숨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종치기를 원치 않는다. 종도 뭐 굉장히 무거운 종이에요. 12톤 무게라고 하더군요. 해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종을 치기를 원치 않고 더 이상 사람들이 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이제 종교니까는요. 생명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숨지는 것에 점점 너무 무감각해진다. 마비가 되는 것 같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신이여 인간을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뭐 이런 얘기들을 성직자들이 했습니다. 이미 숨진 분들을 살려낼 수는 없지만 모든 미국인들이 그 숨진 분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이상 숨지는 사람들을 막아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립 대성당 이런 데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14일, 15일 또 며칠 쭉 국무부에서 파티가 기획됐는데 어제였던가의 그 파티는 국무장관의 와이프가 사람들을 초대를 한 겁니다. 월요일 밤이었군요. 14일, 15일 이틀 연속 파티가 있었기 때문에요. 해서 900명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실내 파티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취재를 했었을 때 국무부 대변인이 아니 우리 뭐 마스크 쓰고 뭐 거리두기 하는데 뭐라고 했는데 사진 보니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거구의 산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파티장에요.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그 밖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음식을 먹을 때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마스크 벗어서 옆에 놓은 것도 안 보이고요. 사람들은 마스크 하나도 쓰지 않았던데요. 그래서 900명을 초대를 했는데 외교관과 가족들 결국은 국무장관과 국무장관 와이프보다는 수잔 아주 유명하잖아요. 남편은 우리 와이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여자야라고 하고 남편의 국무부 일을 많이 조언하는 것으로 maybe 지나친 조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는데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한 국무장관 부부보다 훨씬 상식이 있었던 겁니다. 900명에게 초대장 보냈는데 원래 초대에 응한 사람은 770명밖에 응하겠다라고 보낸 사람은 70명인데 이거보다도 더 적게 900명 초대했는데 얼마 안 나왔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죠.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떤데 지금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한 분 지금 외국에 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안 왔는데 그 여자분인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느냐고 우리 어린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고 엄마인 내가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미 원래는 가겠다고 하고 안 간 사람까지 생긴 거잖아요. 이제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임덕인 거죠. 월요일에 그 파티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표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뻘쭘하잖아요. 900명 초대장 보냈는데 몇십 명 왔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국무장관 대신 다른 사람이 가서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탐 크루즈도 심지어는 영화인이잖아요. 영화 촬영을 하는데 촬영 2월 달에 중단됐다가 9월 달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태리에서 촬영팀이 양성 반응이 12명 나오기도 했고요. 이 탐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벌써 7인가요? 7 촬영을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내는 오디오 테이프가 공개가 됐는데 그 화난 거 보니까 화난 걸 숨기고 이러지 않겠다는 식이에요. 크루 2명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룰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야. 난 그냥 막 욕해요. 욕하면서 나 사과 안 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밖에 나가서 얘기하려면 해도 좋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다시 촬영을 시작하는데 규율을 지키지 않고 해서 다 문 닫으면 좋겠어? 하면서 문 닫으면 당신들 뭐 집 페이먼은 어떻게 하고 빵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다시는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만 봐. 안 해. 뭐 이런 얘기죠. 나 영화 안 해. 자기는 안 해도 살잖아요. 하면서 그런 형태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룰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국무장관이나 백악관처럼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파티를 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황금률을 지켜야지 된다는 얘기를 탐 크루즈가 했거든요. 이 황금률을 지켜야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까요? 뭐 대통령과 미치 매코넬의 서로 격돌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경제 뉴스와 함께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백신 접종을 이제 공개적으로 받기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새치기 하진 않겠다 하는 얘기 했고요. 이제 인선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부 장관 핏 브리저지 같은 경우는 군인이었고 그리고 언어에 능통하잖아요. 여러 언어에.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차세대 민주당의 지도자로서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왜냐하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한다는 것을 의사당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마이크 잡고 하기 전에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통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뭐 트윗으로 다른 사람 말을 인용을 해서 비난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 말이 영국의 데일리 메일 뉴스페이퍼가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아놨었어요. 말하자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화가 났다. 지금 너무 이르다 포기하기는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당선을 인정하기는 너무 이르다. 6주일 만에 인정한 거거든요. 이 미치 매코넬이. 그런데 너무 이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매코넬을 비난을 한다. 바이든에게 축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치 하면서 대통령이 내가 7,500만 표를 받았어. 공화당은 싸우는 것을 배워야지 돼. 사람들이 화났다.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이제는 enough is enough 그만큼 했으면 됐고 헌법에 따라서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바이든 당선자니까 바이든 당선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치 매코넬이 다른 상원 의원들에게 반란하지 말아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이제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원 의원들이 개입을 해서 결과를 뒤집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1월 6일에 이제 투표한 선거인단 표가 1월 23일까지 의회에 도착을 하고 1월 5일에 하나하나 개표를 하죠. 개표가 끝나고 나면은 현재의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를 발표를 하는데 이때 있습니다 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나서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나설 겁니다. 나선다고 얘기를 한 엘라바마부 출신의 공화당 하원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게 하원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 하고
토론을 하려면 적어도 한 사람의 상원 의원도 거기에 동조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치 매코넬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상원은 동조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 분위기를 보면 그럴 그 상원 의원들이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하원 의원들은 2년짜리 직업이기 때문에 2년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선거 운동을 해야지 되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필요한 그런 지역의 의원이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만 반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설령 상원에서 누군가가 그래 나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어 한다 하더라도 토론을 2시간 하거든요. 1월 6일에 토론을 2시간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뭐 또 투표하고 민주당 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과 상원이 주도하는 공화당이 이거 다 안 되겠어 하면서 의견 일치를 봐야지 됩니다.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없어요. 공화당의 마이너리티 하원 의원 예를 들어 몇 명이 그렇게 거부를 하면서 의견 제시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 한국의 일부에서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선거를 많이 봐서 알거든요.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에요. 2001년도에도 그 알고가 그땐 정말 아까웠었잖아요. 530몇 표, 537표인가 차이로 패배 승인을 했어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랬고 2005년에도 한번 그래봤고요. 2017년에도 해봤습니다. 하원 민주당이. 그런데 그렇게 이거 이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요. 번복 안 된다는 것 압니다. 선거인단 투표 이후엔. 다만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 하고 시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요. 2000년도, 2005년도, 2017년도에 당에서 자신들의 당에서 그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패배를 인정을 했는데도 그때는 그 의원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했거든요. 그냥 표시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찻잔 속의 폭풍도 안 될 겁니다 아마. 해서 시간 지연은 있겠죠. 1월 6일에 하원 의원이 엘라바마의 의원이 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모 브룩스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브룩스 의원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상원에서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나도요 하고 해서 2시간 토론을 하고 한다든지 하면은 시간 지연은 있지만 그래도 투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어제 조 바이든 당선자와 미치 매코넬도 전화통화했어요. 켄터키의 신사 미치 매코넬 의원 보고 바이든 당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맙네 친구 뭐 이랬겠죠. 서로 수십 년 동안. 바이든이 상원 의원 한 것만 36년이거든요. 이 미치 매코넬도 나이가 많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같이 본 거예요. 의회에서 늘. 그래서 고맙다 하면서 서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미국이 지난 60년 사이 빈곤율이 현재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좀 빈곤율이 낮은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트르담이 쭉 그 조사를 했더니 이번에 전에 빈곤율이 그 갑자기 탁 낮아졌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1979년과 1980년 5.1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빈곤율이 막 늘어나는 이것을 보면은 그 비율이 한 2배 정도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와서요. 11월 달에는 미국의 빈곤율이 각 가정의 빈곤율이 11.7% 100% 가운데 11.7% 먹을 것 없다는 거예요. 빵이 없고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추운데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6월 달 이후에 2.4%가 늘어났고 5개월 연속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780만 명이 빈곤인데 연방에서는요 빈곤율을요 4인 가족의 연수입이 26,200달러 미만일 때 26,200달러 4인 가족 기준으로 미만일 때 연방 빈곤율로 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노동시장 굉장히 나빠지고 정부의 지원도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러면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경기부양책이라도 내서 연방정부가 우선 돈을 풀어야지 된다. 경제가 확 풀릴 어떤 요건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돼야죠. 크리스마스를 너무 춥게 하면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다 표를 계산하는 정치인들인데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나쁜 감정이 딱 여기 꽂혀 있지 않겠어요? 1월 5일에 그렇게 중요한 상원 결선을 조지아주에서 치러야지 되는데요. 잠시 뒤에 그 말씀 좀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그 조지아주의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도 이제 조지아주 그 선거 상원 2석 이제 굉장히 결정적이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여기에 대해서 광고를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구글이 허용을 했고 원래 페이스북과 구글이 대선 치러지기 11월 3일 일주일 전부터 정치 광고를 하지 않다가 이제 지금 풀어준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지아주만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건데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은 TV 광고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소셜미디어 광고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광고, 내가 컴퓨터를 볼 때 평소에 무엇을 본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광고가 나오잖아요. 정말 내가 좀 알고 싶었던 그런 제품이라든가 해서 거기에 맞춤형 광고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그 중요하다 하고 월요일부터 이미 조지아주에서 조기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조기투표 투표율도 기록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요. 이제 마알라고로 가려고 영부인도 바쁘고 비밀 경호원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쪽 여러 가지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웃이 반기질 않습니다. 그전에도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랬고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오면은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너무 불편해서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 팜비치 자체에 그러한 우리는 안 된다는 걸 냈는데 1993년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알라고를 어떠한 뭐 유적지 비슷한 곳에서 개인 프라이빗 클럽으로 옮기면서 여기 와서 살진 않겠다. 1년에 뭐 21일 이상인가요? 그것도 한 번에 7일 이상은 살지 않겠다 하는 뭐 서명을 한 게 있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는 노땡큐다. 전직 대통령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트럼프 재단에서는 우리 그런 사인 한 적 없다고 그런 페이퍼 어디 있냐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 중입니다. 네거티브 반응은 나왔다고 하는데 양성 반응 나온 사람과 가까이 접촉했다고 하거든요. 강희신이었습니다.